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순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라는 게 무엇이고, 현재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고, 다가오는 그 플랫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들로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를 체험시키는 시간까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버스라고 해서 관광버스, 시내버스 이런 게 아니고, 버스라고 하는 거죠, 버스. 자,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의 뜻과 세계, 우주라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말로만으로서는 뭔가 와닿을 듯 하면서도 와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4대 영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메타버스의 종류 중 하나인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현실 공간의 그래픽으로 가상 공간을 구현한 것.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경험,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 그것이 바로 라이프 로깅입니다. 자, 그리고 거울 세계라는 건데 이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처럼 현실 세계의 정보를 반영한 가상 세계입니다.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가상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세계. 새롭게 창조한 3차원 가상 세계라는 거죠. 이 가상 세계는 VR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상 세계인데 고글을 쓰고서 혹은 어떤 장갑이나 그런 걸 끼고서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바로 V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4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겁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이상한 담요를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뭔가 도둑질 할 것 같고 미행을 할 것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제페토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제페토라는 게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것도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다리가 긴 여성 세 분이 계시는데, 자, 이거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 그 아이돌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돌을 이렇게 아바타화해서 같이 그룹해서 활동을 하는 바로 메타버스 아바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차 소개를 해드릴 건데,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잡고자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무대 삼아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상 컬렉션을 선보여 패션쇼를 여는 패션 브랜드도 나왔죠. 게임만이 아니라 입학식과 신입사원 OT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한 학교와 기업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머리하고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옷도
어떠한 제약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메타버스가 그저 아바타를 움직이며 가상 공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의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버추얼 리얼리티, 바로 UVR 시대를 예견한 것이죠. 현실의 맥락을 잇는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기술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가상 세계 속에서 건물도 짓고 물건도 만드는 게임처럼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트윈이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글 얼스와 각종 내비게이션 앱이 그 대표적인 기술이죠. 처음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디지털 트윈은 점점 발전하여 게임을 넘어 교육까지 사회 전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메타버스는 첨단 과학기술을 힘입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정보를 쌓아올리는 증강과 현실 같은 가상 세계를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측면, 거기에 아바타, 프로필 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내적 기술과 그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쥐어주는 외적 기술의 사용자 측면이 더해져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유형의 라이프 로깅이 있죠. 현실 세계 위로 가상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증강현실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정보적으로 더 확장된 가상 세계, 거울 세계를 넘어 아예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세계 속에서 아바타가 되어 돌아다니는 가상 세계까지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캡처, 저장, 공유하는 SNS도 메타버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몬스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도 메타버스. 이제 현실 세계의 서비스 대부분이 가상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사실상 놀랍고 새로운 기술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기술들이 결합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메타버스를 지탱할 주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바타가 입는 옷이나 음식, 아바타들과 머물 수 있는 건축물까지 디지털화된 실제 자산으로 여겨지죠. 컴퓨터와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너도 나도 디지털 디자이너, 디지털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초대형 공유 작업실이 생겨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창작하며 놀 수 있는 제2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와 또 다른 가상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삶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다만 인간다움을 높이고 있는 디지털 휴먼 기술을 뒤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딥페이크 이슈 등 윤리적 가치와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무한한 자유는 곧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에 이르게 되면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또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야 할지가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 메타버스는 딱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임들, 그 모든 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나타내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사진은 싸이월드라고 하는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고인물들만 아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상 속에 본인의 아바타를 놓고요. 그 가상 속에 있는 공간을 본인의 돈을 주어서 꾸미는, 그리고 이제 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 상태 메시지도 적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어떠한 게시물도 올릴 수 있었던 싸이월드라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싸이월드를 거치고 또 다른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다양한 게임 속에서도 우리는 아바타를 생성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가상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게임뿐만이 아니고요. 희한하게 땅, 국토, 즉 지구의 땅을 공간으로 해서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도 존재를 합니다. 바로 Earth2라는 거예요. Earth2. 그래서 ES2 이렇게 부르는데 가상 공간의 땅입니다.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기도 있고 터키 국가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의 국가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압구정의 H아파트가 한동에
4.4달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상세계예요. 이 가상세계에서 약 5,000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몇백 배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가상세계 속 메타버스에서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게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가상세계 속 부동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 아이돌 있죠. 이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VR, 가상현실과 AR, 증강현실을 합친 하이브리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나오고요. 그에 뒤이어서 하이브리드 그룹인 4명의 아바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대에서 춤을 추는 광경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겠지만 TV로 보는 우리들한테는 보일 수 있게끔 하게 해주는 게 바로 현재 메타버스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총 6명의 사람들은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진짜 사람이 아닌 가상 인간이 한 명 섞여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겠습니다. 자, 결정이 되셨나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상인간으로 선택하셨나요? 정답은 이 사람입니다. 되게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도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6명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명당 사진은 2개씩 포함이 돼서 영상이 재생이 될 거예요. 이 6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가상인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 자,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총 6명이 담겨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서 6번 중 어떤 사람이 가상인간이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정답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였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섯 번째 진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티가 났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도 티가 났을 수가 있는데 진짜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인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가상인간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루이리라는 사람도 있고 김레아라는 사람도 있고 릴 미켈라, 이마 등등등의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구독자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일반 인플루언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인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라든가 지식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검색어는 돈 버는 가상인간입니다. 이 사람 아이돌 가수처럼 가상인간이죠. 춤을 추는 이 여성 로즈입니다.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었죠. 국내 한 업체가 만든 가상인간 로즈인데 이 광고는 단기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같은 가상인간 마케팅이 실제로 기업에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미국 스타트업 브라드가 선보인 가상인간 릴 미켈라는 2019년 한 해에만 142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일본 스타트업이 만든 이마도 유명 가구 브랜드 광고 수입 등으로 지난해에만 7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기업들의 가상인간 관련 마케팅 비용이 2019년 약 8조 8,400억 원에서 2022년 약 16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고 또 광고물의 발탁 후 불미스러운 사생활 스캔들이 터질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 가상인간의 인기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누리꾼들은 저게 다 사람이 아니었다니 벌써 정든 것 같은데 어쩌죠? 실제 사람 느낌이긴 한데 너무 예쁜 사람만 보고 만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엔터테인먼트계라고 하죠.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로 수입을 버는 이쪽에서는 메타버스로 만든 가상인간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간의 자율성, 시간의 자율성, 그다음에 스캔들의 발생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연예인으로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고 치면 차를 타고 그 광고를 찍는 그 장소에 도착을 해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죠. 그래서 많이 피곤해합니다. 자, 그리고 공간의 자율성도 시간의 자율성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어떤 스캔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데 이 가상인간은 그러한 제약이 일절 없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실생활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는 어떤 걸 중요시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콜라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의 공간에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확장된 타겟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것이죠. 현재 구찌, 나이키와 같은 대형 브랜드들은 실제로 네이버의 제페토 메타버스에서 브랜드 관련 아이템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채널로서의 확장입니다. 현재 브랜드는 SNS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된다면 이제 이 각각의 메타버스는 하나의 소셜 창구가 되어 고객들과 소통하는 브랜드 채널로의 기능도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이미 이 메타버스가 많은 타겟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BTS가 포트나이트 메타버스를 통해 다이너마이트 영상을 선공개한 것, 트와이스가 제페토 메타버스를 통해 새해 인사를 하고 안무를 선보이는 것이 바로 브랜드 채널로서의 확장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상의 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메타버스 상에서는 아바타가 존재하여 실제로 그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수많은 아이템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블록스 게임에서는 캐릭터의 아이템뿐만 아니라 머리 스타일, 맵에 접속하는 것 등 대부분의 곳에서 비즈니스가 행해지며 새로운 경제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자체에서 하나의 제조산업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판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산업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물의 상품을 제작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아이템을 제작하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판매하면서 새로운 거래 시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가상 공간은 현실 속 학교 생활을 온라인 세계로 가져온 메타버스 교실인데요. 도서실, 음악실 등 실제 장기 초등학교의 교실들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습니다. 각 교실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죠. 친구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캐릭터가 만나야만 하는데요. 현실 속 공간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온라인에서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수업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게임처럼 할 수 있고 접근하기도 쉽고
공부를 하는데 게임하는 느낌 드니까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거나 프로젝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프로젝트 수업도 할 수 있고 통일 교육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상 공간에 마련된 메타버스 실습실에서 실험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메타버스 실습실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건데요. 두 팔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 어디든 멋진 실습실로 변신합니다. 이번 수업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과 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건데요. 새로운 실습 방식은 학생들의 몰입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가상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원하는 실습을 이어나가는데요. 가상 공간의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학 원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메타버스는 굉장히 가깝게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혹은 회사들이 우리한테 광고를 할 때도 TV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게임 속 흔히 말하면 이제 제페토 안에서도 패션쇼를 벌이는 것처럼 나이키나 구찌 등이 거기서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해서 또 수익을 창출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가상 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서도 실습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육안으로 보기 쉽게 해서 훨씬 더 학생의 이해를 돕는 시스템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로 가까워진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예측된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현재 2022년인데 거의 한 130조, 그 다음에 360조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굉장히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 속에 점점 더 가까워진 이 메타버스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갈 본인들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맨 위에 좌측에서부터 이프랜드, 밑에는 게더타운, 오른쪽 위에는 제페토고요. 밑에는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설명을 하나씩 한번 드릴게요. 자, 이프랜드는 개성 있는 아바타로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메타버스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순천향대에서 이제 입학식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모여서 못하니까 이 온라인상으로 이프랜드를 사용해서 직접 온라인상으로 입학식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2022년 제아이종 페스티벌에서도 이 가상으로 이프랜드 속에서 제아이종을 울리는 그런 축제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게더타운이에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화상 플랫폼입니다. 프로그램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에 설치된 사물과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수업할 때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학부모 공개 수업도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 가까워졌을 때 이제 사람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게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동적인 영상 채팅 소통도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데이비드 바수츠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롤플레잉 이외로 이제 총을 쏘는
FPS라든가 탈출, 레이싱 등 다양한 유저들이 만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페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AR 콘텐츠와 게임, SNS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서 특히 10대층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젊은 우리 학생들도 분명 이 제페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메타버스 앞에 있는 수업을 듣고서 이걸 해본다면 조금 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마냥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제페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메타버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배워가 보면서 익히도록 해볼게요. 자, 뭐 일단 가입된 사람도 있겠지만 가입이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페토를 가입하는 것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어 둔 태블릿 혹은 PC가 있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제페토를 치고 설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카톡이나 트위터나 라인, 페이스북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입이 쭈쭈쭈 완료됐으면요. 이제 성별을 선택하시고 캐릭터도 선택해 주신 뒤에 아바타를 꾸미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게 뭐 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보기 좀 그런데 옷을 입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입혔으면 오케이. 아바타를 전부 다 꾸몄습니다. 자, 이 제페토는 SNS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 해요. 첫 번째는 영상입니다. 아바타를 처음에 생성하셨으면은 밑에 있는 것 중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비디오, 영상이죠. 비디오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동작 혹은 액션을 취하는 어떤 하나의 형태를 골라주세요. 골라주신 뒤에는 이렇게 화면이 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뜰 건데 가위부터 스피커까지 전부 다 그 캐릭터들의 효과 혹은 배경의 효과 등을 전부 다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을 전부 다 해주시고 음악 부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있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나오는 거에서 음악을 아무거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소리가 끊겼는데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음악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배경도 지금 꾸며졌죠. 선생님도 저렇게 춤을 잘 추고 싶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에요. 사진은 포토겠죠. 비디오 옆에 포토를 클릭해 주시면 또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 종류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이렇게 또 편집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심했어 라는 저희 아바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끼리 좋아요를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서 방금 올라온 게시물들의 좋아요를 한 번씩 친구들 걸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면 섭섭해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 안 해본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 홈 버튼에 들어와서 오른쪽 밑에 사람 모양으로 된 거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시면 크리에이터 되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만들고 싶은 의상들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아무거나 골라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템플릿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다운로드 딱 눌러주시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했을 때는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은 PC로 했을 때는 그림판이나 혹은 이미지를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저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볼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옷을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글자도 넣을 수 있고요. 스티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옷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백지였던 이 옷이 색칠을 해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남들이 살 수 있게끔 아이템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구입하면은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심사가 거쳐집니다. 그 심사가 완료되고 다른 사람이 구매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페토로 이런 활동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저는 이미 가입한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돼서 들어왔으면 우리 먼저 영상부터 하나 올려볼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누르셔서 비디오를 클릭해 주시면 다양한 춤들이 나오죠. 커플잔, 팀워크, 이렇게 첫눈 데이트. 영상에 보시면 2명, 3명 이렇게 들어간 거는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치 댄스를 할 거고요.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좋을까? 약간 이런 느낌은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음악도 한번 바꿔볼게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음악이 쭈루룩 나올 거예요. 춤을 추니까 액티브적인 걸로. 굉장히 힙한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이 적용된 범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다 들을 거니까 전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또 많습니다. 귀여운 것도 있고 재미난 것도 있고. 이 개가 있네. 저는 개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좀 될라나?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공유. 뭐 굳이 할 거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사진도 하나 올려볼게요. 겨울이니까 우리 눈사람 요거 한번 해보자. 왠지 수염 나고 눈 맞고 있으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는데. 여튼 배경도 한번 바꿔볼게요. 눈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도 넣을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장만 해주시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완료. 자,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크리에이터 되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코로나니까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편집을 누르면 템플릿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템플릿은 여기 있는 마스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에 색을 입히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수도 있게끔 하는 겁니다. 템플릿을 다운로드 되셨으면 이제부터 갤러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여기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이제 수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볼펜 모양, 연필 모양 있죠? 이게 수정 버튼인데 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옵션들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죠. 또 스티커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스티커를 넣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한번 색깔을 입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얘를 저장해 주세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페토 앱을 들어가 줍니다. 여기 들어가서 마스크 팁을 눌러서 업로드 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장한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색깔이. 자, 여기서 다음 자,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었으면 여기 내가 만든 아이템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스크가 되어 있죠.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가격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제출되었습니다 한 뒤에 여기 제출됨이라고 뜨여 있는 마스크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심사가 전부 다 완료되면 밑에 있는 후드티나 정장처럼 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시장에 내놓아진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까지 제페토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페토 앱에서 여러분들은 제품도 만들고 영상이나 사진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페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빌드잇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맵, 그런 환경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 한번 해볼 건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잇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빌드잇을 검색해주세요. 다운로드를 클릭.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것으로 다운로드해주세요. 설치 완료. 본격적으로 빌드잇을 시작해볼까요? 텅 빈 공간인 플레인을 선택해줍니다. 빌드잇의 조작법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요. 슈. 스페이스바와 우클릭을 같이 누르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회전이 가능해요. 빠르게 화면을 조절하고 싶다면 오른쪽 위 정육 요체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브러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로, 물, 물망같이 다양한 바닥이 있어서 원하는 바닥을 선택 후 브러쉬로 쓱싹 그려주면 된답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하게 그릴 수 있네요. 크기 조정 옆에 있는 자를 클릭하면 반듯하게 그릴 수 있어요. 초기화를 클릭하여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변경해 볼게요. 날, 저녁, 밤 3가지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이번엔 오브젝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네요. 코너를 클릭하면 오브젝트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큐브를 선택한 후 맵을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네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지정해 주었어요. 오브젝트를 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동인데요. 이동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새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화살표를 누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번에는 회전을 해볼게요. 이동과 똑같이 원하는 회전 방향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세요. 크기 조정도 똑같답니다. 확대하고 싶은 방향으로 팍팍 드래그 해주세요. 다른 단축키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컨트롤과 D를 누르면 똑같은 모양의 오브젝트가 위로 쌓여요. 복사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룹을 지정해볼까요? 오브젝트들을 드래그해서 그룹을 만들어줄게요. 그룹을 지정하면 쉽게 이동이나 회전, 크기 조정이 가능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렬과 고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렬을 누르면 가이드라인이 써졌다 생겼다 하네요. 고정도 한번 해제해 보겠습니다. 고정을 해제하면 물건들이 제멋대로 움직인답니다. Q를 누르면 조작한 빈페이스를 직접 돌아다녀 볼 수 있어요. 큐브를 밀어볼게요. 고정을 해제한 큐브는 이렇게 밀리고 해제하지 않은 큐브는 밀리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빌드에서 왔으면 여러분들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ain이라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랑 조금 세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익스플로러가 있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익스플로러를 눌러보면 여기서 지형, 하늘, 배경음악은 다운받아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지형이나 하늘을 바꿀 때는 익스플로러로 와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조절 가능 기능인 바로 위쪽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좌측 세로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빌드 설치 후 플레인에 들어왔으면 집이 굉장히 아늑하고 이게 뭐지? 우와 이런 수족관 퀄리티 역대급인데요? 거실에는 이렇게 소파랑 노트북도 있고 진짜 푸릇푸릇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난이도를 많이 낮추어 볼 겁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맵을 나중에 돼서는 저장, 공개하면 확인하고요. 리뷰 신청까지 하면은 제페토 어플에 여러분들의 맵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동, 회전, 크기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먼저 이동입니다. 화살표를 상하, 좌우로 해서 오브젝트를 옮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이리저리 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쭉쭉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회전, 그 화면 자체를 회전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회전, 이동 선택해서 오브젝트의 방향을 전부 다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변환에서 위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X축, Y축, Z축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크기나 혹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걸 제작하거나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들도 다 바꿀 수 있고 지형들도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늘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바다, 해변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음악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경치 만들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치가 있을 겁니다. 산, 바다, 혹은 하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큼직큼직한 거는 좀 쉬워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페토 사물 만들기, 집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선생님은 원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가서 신발장, 옆에 쓰레기통, 쓰레기들, 소파, 거울까지 쭉쭉 만들어 봤어요. 옷장도 있고 책상도, TV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물론 TV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도 한번 바꿔봤죠. 조명도 달아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보여준 뭐 바다, 해변가나 혹은 집 이것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숙한 곳이 훨씬 더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집 주변이나 혹은 뭐 자기 방을 꾸며도 되겠죠. 혹은 가보고 싶은 곳, 혹은 평소 내가 이런 곳에 가보고 싶었다라는 곳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은 30분 정도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본 걸 체험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페토 어플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처럼 행성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각종 월드들이 있어요. 월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게임을 하셔도 좋고 혹은 그냥 이렇게 역사라든가 아이돌, 캠핑 같은 곳을 검색하시면 그와 관련된 맵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체에서는 쉽게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맵 정도만 만들 수 있다. 게임을 만드는 건 조금 힘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제페토로 메타버스를 체험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